뭔가 이제 인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리스 신화가 출판이 돼서 나온 게 예전에 저희들 때는 불빈치 토마스 불빈치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돌아가셨지만 이은기 선생님 네네. 그 정도로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게 있었고요. 이은기 씨는 만화만인 거죠? 아니요, 그 5권짜리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워낙에 뭐 그 번역도 많이 하셨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 신화에 진짜로 말 그대로 꽂혀서 그리스를 계속 답사를 해가면서 그리스 자연환경이랑 같이 비교해가면서 신화를 정리를 했는데 세대 차이 난다. 네. 저희는 그냥 계몽사의 율리시스하고 그리스 네, 로마 신화. 네, 저도 그게 계몽사 그게 일본 거 번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 네. 전 그거밖에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불빈치도 사실 그게 좀 부족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손을 대면 그리스 신화가 전체적으로 이 기승전결 그게 딱 짜여져긴 해요. 네. 일본이 그걸 되게 잘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리스 신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으신 분보다는 예. 시도하신 분들의 숫자가 되게 압도적으로 많고 이 시도에서 끝까지 안 가기 때문에 대체로는 제우스의 바람피는 이야기 정도로 이제 끝나는데 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 신화는 다른 문화권의 신화하고는 약간 차별점이 되는 게 예.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가 유달리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그리고 양털 찾으러 가는 제이슨, 이아손. 그 인간 영웅이라 그래요? 그냥 영웅 아니에요? 근데 영웅인데 반신 반인이잖아요. 어쩔 때는 만신반인이지만 그게 우리 인간들로서는 인간의 신이 가깝다. 아니어도 뭔가 업적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인정받아서 별자리로 들어간다거나 영원한 뭐 그 영예를 얻는다거나 이러는 거니까 다른 신화에서는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그리고 이아손 그리고 누구보다도 당연히 헤라클레스 이런 존재들이 이 신급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인 반신.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서 히어로 그냥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쪽에 더 가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신화를 대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오늘은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페르세우스 좋아요. 예. 페르세우스는 선생님 네. 더 의미가 있는 게 네네.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요. 근데 지금 영화를 제가 다 봤는데 네. 또 제목을 워낙 못 외워서 그러는데 그 1, 2편으로 해서 페르세우스가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불칸이나 이런 애들이 정말 질투를 할 정도로 그 제우스의 사랑을 받는 페르세우스 해가지고 영화 나오고 그리스 신화들이 대부분 네. 굉장히 뒤쪽에 오는 많은 영화, 연극, 문학, 음악, 오페라 뭐 전부 다 영향을 줬었으니까 예. 이게 페르세우스 얘기도 정말 파생된 얘기들도 많고 하데스가 질투하더만요. 제우스가 더 좋아해가지고 네. 하데스나 이런 다른 네. 사람들 질투하고 다른 신들. 그래서 페르세우스도 또 신탁을 받은 애죠. 그 뭐죠? 이 이제 신탁에서 손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하고 왕이 그쵸. 예, 신탁을 받은 바람에 그 왕이 굉장히 이 참 말이 좀 그렇지만 무식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외할아버지죠, 그쵸? 예, 페르세우 외할아버지. 나중에 결국은 페르세우스 던진 창에 맞아 죽는 거야. 원반 원반에 맞아 죽는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무식한 방법인데 그 손자의 외손자의 손에 의해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얘기를 막으려고 그 신탁을 막아보려고 자기 딸이었던 다나엘을 그럼 남자를 못 만나게 하면 되잖아 하고는 높은 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둬서 밥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탑에다가 감금을 시켜놓죠. 그 바람에 나중에 이게 그 독일 동화 라푼젤에도 요게 이제 뭐 그리고 저는 그 탑에 갇혀놓는 거 보면 네. 그 영국에서 왕들이나 네네. 많이 탑에 많이 가둬놨잖아요. 그렇죠. 가둬놓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근데 굶겨주기도 항상 탑에 가둬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탈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게 있어서 그렇지. 근데 뭐 탑에 가둬진 다나에가 굉장히 예쁜 이 딸 이름이 다나인데 가둬진 공주 그 너무 예쁘다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신화에서는. 네. 그래서 다나이가 너무 예쁜데 지나가던 제우스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근데 유리창도 없는데 어떻게 봐요? 탑은 유리창도 없는데. 창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그만한 풍경을 거? 본다고 풍경을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우스가 지나가다가 이 다나의 미모에 반하여 황금의 빛으로 변신해서 그녀를 그 계몽사 말씀하신 네. 계몽사 책에는 네. 그녀에게 끼쳐서라고 표현을 네.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끼쳐서가 뭐야? 그리고 그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고어로 임신을 시켜서 일본 말이 없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나의 스토리는 희한하게도 항상 그 황금의 빛으로 써져 있는데도 동전으로 네. 금화 동전으로 표현이 돼요. 렘브란트도 그랬고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 도자기도 그랬고 그리고 티치아노 그림은 티치아노는 다나이를 버전을 이제 유명한 것만 세 가지를 그렸는데 네. 전부 다 그 동전이 위에서 쏟아지는 걸로 그려져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치 이 재화로 여성의 몸을 사는 고급 창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다나의 거는 티치아노도 렘브란트도 유명하지만 렘브란트는 되게 재밌는 사건 때문에 유명해요. 에르미타지에 있는데 지금 가면은 그게 동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유가 네. 동국권 상해져요? 동국권에는 네. 이 그림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벤달리스트, 네. 그 그림에 테러를 하는 네.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예전에 동국권들은 그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있어서 네. 얘가 여기에서 나타났는데 여기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그 짓을 하고 체코 가서 또 하고 그리고 러시아 가서도 하고 소련에 가서도 하고 이러는데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한성수별에 그걸 저기 블랙리스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동독에 가서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전문으로 테러를 하는 한 명이 이 람브란트의 다나에다가 황산 같은 걸 뿌렸죠. 그래서 그림이 훼손이 됐다고 그때 에르미타지에서 비상이 걸려서 이 그림을 빨리 어떻게 구해온다 그러고 황산에 의해서 막 그림이 훼손이 된 게 외신으로 정보가 되게 차단이 되던 시절이니까 외신으로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여기 이제 반전이 저희들이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는 실습 시간에 그 복원의 역사 그리고 테러의 역사 이런 걸 배웠을 때 반전이 에르미타즈가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복원을 너무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그래서 여기에 있던 니스는 너무 굳었고 렘브란트가 그 니스가 조금 안 좋은 걸 썼던 때 있었잖아요. 야경 때도 그랬죠. 그래서 렘브란트 그림 다 어두워요. 다 어둡죠. 네. 그럼 니스가 바니쉬를 말하는 네, 거예요? 바니싱. 그 바니싱이 너무 많이 굳었고 그게 착색이 돼서 먼지랑 이런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황산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생각보다 손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떡칠을 해놨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 복원을 했던 팀들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그림 원작의 훼손이 별로 없었던 걸로 다나의 그림 중에 유명한 스토리로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나의 그림 중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요 클림트. 그 밑에 비가 와가지고 뭐 흐르고 그런 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밑에 성 밑으로 물이 흐르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 다나이가 갇혔던 성이요? 네. 그 물도 넘어가세요. 있었네. 예. 넘어가세요. 네. 그 유명한 다나의 그림은 요 클림트 거. 네. 클림트 거에서는 일단 아르누보식의 그 장식도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적인 어떤 표정 자체가 성적인 오르가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다나이를 그려놔서 이게 심각하게 에로틱하다고 그때 난리가 났었던 그림 중에 하나. 자꾸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볼 때는 정말 야했는데 이 클림트라는 이 클림트 존재가 무조건 명화의 작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클림트 그림은 뭐가 그림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명화로서의 가치 이상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 네. 야한 줄 모르겠어요. 정말 처음에는 이 작가를 모를 때는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냥 멋있어.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고요. 생전 남자도 못 만났던 애가 임신을 했는데 당황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럼 멀리 내쫓자 이러면 또 항상 안 되지만 멀리 내쫓아서 외부에서 길러지게 됐는데 아빠가 제우스니까요. 그 탁월한 그걸 발휘를 하게 돼서 점차 자기가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뛰어난 존재들한테 질투를 느끼거나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쟤한테 절대로 그 동네에 이 페르세우스의 엄마 다나엘을 탐내던 왕한테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여자를 다나엘을 내가 그 할아버지가 배에 태워서 엄마랑 멀리 보냈죠. 예. 근데 거기서 이걸 구했던 그 왕이 약간 이제 다른 마음을 품고 그래서 페르세우스를 죽일 목적으로 내기 같은 약간 그쵸. 좀 미션을 주게 되는데 그 미션이 고르곤 세자매 중에 막내인 메두사는 신의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보는 누구도 반할 미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미모가 저주가 되어서 머리카락은 전부 뱀으로 바뀌었고 바라보는 즉시 돌로 변하는 저주.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저주에 걸렸다. 그 목을 가지고 와라라는 미션이 생기게 돼요. 고르곤 자매의 막내인가? 막내 네. 메두사. 다 괴물 자매 세 자매인데 막내였던 메두사. 근데 이 페르세우스는 그게 뭔지 제대로 경중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그럼 할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위에서 제우스가 걱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우스가 얘는 오로지 목적이 엄마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어떤 또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혈기에 내가 그 정도 그 모험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나를 갖다 리스펙트를 해주겠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페르세우스하고 이아손은 헤라클레스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 여행을 떠나려고 그럴 때 아버지잖아요. 제우스가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제일 믿는 두 신을 보내죠. 아테네하고 에르메스 해가지고 보내서 방패와 신발을 무장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아테네가 네가 그 메두사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거를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때 얘기를 신에 대한 요 메두사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그리스 신화에서 참 많은 경우 불공평하고 인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데 특히 메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본 걸로는 메두사도 그 아테네처럼 지혜의 여신이었다고 페르시아에.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분명히 그리스 쪽으로 가면서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었고 메두사는 그렇게 됐다. 아무래도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뱀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뱀이 또 지혜나 막연한 저주로 끝나는 건 아니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중국에 그 중국의 동부 말고 서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까지 가면서 그 뱀이 꿈틀거리고 뱀은 그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쪽이 인도랑 해서 이렇게 중국이 워낙 큰 땅이니까 그 페르시아까지 그런데 그 뱀 자체가 그리스나 이런 데서 와서는 완전 악의 상징처럼 그리스 때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랬어요? 의학에는 항상 맞아. 뱀이 같이 있는 걸로 감고 있는 지팡이 있죠.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교 유태교인들한테서 뱀이 여자가 뱀을 밟고 선악과를 꼬시고 뭐 이런 데에서 뱀이 악하게 그려졌고요. 그러니까 뱀이 제가 보기에는 뱀이 두 가지가 사악 아니면 지혜. 맞아요. 사악하든지 지혜로 하긴 근데 지혜가 없으면 사악도 못 하잖아. 그건 맞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사악도 못 하니까. 사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모험을 떠나게 되죠. 모험을 떠나는데 빌려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저게 된 게 뭐냐면은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겁탈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포세이돈이. 그런데 그게 신전에서 그랬다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메두사는 무슨 죄고? 그러니까 그게 저주에 걸려가지고 모든 누군가가 중간에 어떤 누구가 있어 질투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 거 같아요. 무슨 그때 아테네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테네가 자기가 담당해서 쟤를 이번 기회에 죽이겠다. 포세이돈이 좋아했는데 아테네 신전에서 아테네가 맞아. 포세이돈하고 메두사가 아테네 신전에서 사랑을 나눠가지고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옛날 얘기라. 그래서 아테네가 자기 무기를 빌려준 게 방패. 그리고 네가 직접 보면 안 되는데 방패로 비춰보면 괜찮으니까 뒷걸음질 쳐가지고 목을 잘라놔. 그래서 방패를 줬고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발을 빌려주고 그리고 망토도 자기를 몸을 숨기는 망토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약이 그러니까 뭔가 MMORPG 하듯이 아이템을 들고 페르세우스가 여행을 떠났는데 이 아이템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가는 거는 그리스 신화의 좀 특이한 에피소드였어요. 정말 사랑받는 페르세우스는 영웅이지만 네, 사랑받는. 모든 거의 많은 신들에게 사랑받는. 네, 뭐 크게 고생한 것도 네, 제우스한테도 사랑받고 지금 거의 다 아테네 헤르메스 사랑받고요. 다 신경 써주는. 그러니까 지 외할아버지만 죽이려고 그랬지. 다들 그쵸? 네.